고요한 어둠 속에 잠긴 시간. 1875년 황해도 평산에서 한 아이가 세상의 빛을 봅니다. 그의 이름은 이승만. 훗날 격동하는 대한민국의 첫 페이지를 장식하게 될 운명을 지닌 사내였죠. 그는 어린 시절 도동서당에서 학문에 매진하며 전통적 가르침과 유교적 소양을 깊이 익혔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은 그를 안락한 전통의 울타리 안에 가두지 않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 정세와 서구 문물의 유입은 그에게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배제학당에 입학하여 서양의 신학문과 정치 사상을 접하면서 이승만의 내면은 거대한 변화와 각성을 맞이합니다. 그는 단순한 학동이 아닌 깨어있는 지식인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과 교류하며 조선의 개혁과 독립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고, 독립신문과 협성회회보의 주필로 활동하며 민중의 계몽에 앞장섰습니다. 그의 글은 잠자는 백성을 일깨우는 날카로운 비수와 같았고, 그는 왕정 폐지와 공화국 수립이라는 담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당시 봉건적인 사회 구조 속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급진적인 사상이었죠. 그러나 그의 이상은 당시 조선의 현실, 특히 수구적인 세력과 강하게 충돌했고, 1899년 그는 박영효 일파의 고종 폐위 음모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한성 감옥에 갇히는 비운을 맞이합니다. 무려 5년 7개월이라는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 동안 차가운 감옥은 그의 육신을 쇠사슬로 묶었지만 그의 정신과 사상은 더욱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옥중에서 그는 불후의 명작 독립정신을 집필합니다. 이 책은 단순한 저서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국민 각자가 독립된 주체로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쟁취해야 한다는 그의 불굴의 의지를 담은 고통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이 책을 통해 민족의 자주독립과 근대국가 건설을 위한 철학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1904년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된 이승만은 조국의 암울한 미래, 즉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 야욕을 예견하며 미국으로 유학길에 오릅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지지와 새로운 지식, 특히 서구의 선진 문물과 민주주의 사상이 절실하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하버드 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국제법과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며 학문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국제 정세와 민주주의에 대한 깊은 이해를 쌓았고, 이는 훗날 그의 독립운동과 건국 활동에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경술국치로 나라가 일본에 강제 병합된 1910년 그는 잠시 귀국하여 YMCA에서 청년 교육과 계몽운동을 이어갔지만, 일제의 감시가 심해지자 더 이상 국내에서의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 다시 미국으로 망명하여 독립운동의 불씨를 지펴나갔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한국인의 독립의지를 알리고 국제사회에 일본의 침략성을 고발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1919년 3.1 운동의 함성이 온 결의를 깨우고 독립 만세 소리가 전국을 뒤덮을 때 머나먼 타국 땅에서 그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으로 추대되는 영광을 안습니다. 이는 그의 평생에 걸친 독립에 대한 헌신과 국제적 역량을 인정한 결과였습니다. 같은 해 그는 필라델피아에서 대한인총대표회의를 개최하여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하며 조국의 독립을 호소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존재와 독립의 정당성을 알리고 서구 열강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었죠. 그의 목소리는 미국의 여론을 움직였고
한국 독립의 당위성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1920년부터 1921년까지 그는 상해 임시정부를 방문하여 임시정부의 기틀을 다지고 독립운동의 구심점을 형성하려 애썼습니다. 그는 임시정부의 지도자들에게 외교를 통한 독립 쟁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제 정세의 흐름을 읽고 활용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후 워싱턴 군축 회의에 참석하여 약소국 대한민국의 독립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이 회의는 열강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복잡한 외교장이었지만 그는 굴하지 않고 한국 대표로서 독립을 호소하는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1921년부터 1923년까지 국민대표회의에 참여하며 독립운동 세력 간의 단합을 위해 노력했으나 불행히도 이념과 노선의 차이로 독립운동 세력 내부의 갈등은 쉽사리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1925년 그는 임시정부 대통령 탄핵이라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이는 그의 정치적 기반을 흔드는 사건이었지만 그의 독립을 향한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좌절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독립운동을 이어나갔습니다. 1930년대 그는 임시정부 국무위원에 다시 선출되며 독립운동의 최전선에 복귀합니다. 그는 외교 활동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며 국제연맹과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국 독립의 정당성을 끊임없이 주장했습니다. 1933년에는 국제연맹에 한국 독립 탄원서를 제출하며 국제사회의 양심과 정의를 호소했고 이는 국제사회에 한국 독립 문제를 다시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34년에는 평생의 동반자가 될 프란체스카 도너 여사를 만나 외롭고 힘든 망명 생활에 큰 위안과 정신적 지주를 얻습니다. 프란체스카 여사는 이승만의 독립운동을 헌신적으로 내조하며 그의 고난을 함께했습니다. 1941년부터 1945년까지 제2차 세계대전의 경랑 속에서 그는 주미외교위원부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더욱 활발한 외교 활동을 펼쳤습니다. 미국과의 군사협력을 모색하고 한미우호협회를 조직하여 미국 내 한국 독립 지지 여론을 조성하는 데 힘썼습니다. 또한 항일 단파방송을 통해 일제의 만행과 조선인들의 고통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임시정부 승인 운동을 전개하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특히 1941년에는 저펜 인사이드 아우트 일본 내막기를 출간하여 일본 제국주의의 실체와 야만성을 국제사회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이 책은 일본의 침략 야욕과 잔혹성을 폭로하며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기나긴 독립운동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1945년 조국 해방의 감격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수십 년간 염원했던 독립을 맞이한 대한민국은 새로운 역사의 시작점에 섰고 1948년 이승만은 대한민국 건국의 주역으로 우뚝 섭니다. 그는 재헌 국회에서 초대 국회의장으로 선출되는 영예를 안았고 이어서 7월 20일 압도적인 지지 속에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며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을 선포합니다. 그야말로 파란만장했던 삶의 정점에 선 순간이었고 그의 평생 염원이었던 독립국가 건설의 꿈을 실현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국가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밤낮 없이 노력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초기 그는 이범석을 국무총리로 임명하며 국가의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했습니다. 초대 정부는 사회 혼란을 수습하고 경제 발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동시에 공산주의 세력에 대항하는 확고한 반공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1949년에는
건국 훈장 대한민국장을 수운하며 그의 공로를 인정받았지만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민족의 비극인 6.25 전쟁이 발발하며 나라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합니다. 북한 공산군의 기습 남침으로 서울이 함락되고 국토가 유린당하는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그는 신성모를 국무총리로 임명하며 전쟁 상황에 대처했고 피난길에서도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고뇌했습니다. 그는 전 세계 자유우방국의 도움을 호소하며 유엔군 참전을 이끌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1951년 일정 사후퇴의 아픔 속에서도 그는 흔들림 없이 국군과 국민을 독려하며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싸워 이기지 않으면 죽음뿐이라는 강한 의지로 전쟁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전쟁 중인 1951년부터 1952년 부산 정치파동이라는 초유의 정치적 격변기를 겪으며 그는 대통령 직선제 도입을 관철시켰고 이는 당시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의 정치적 수완과 권력 장악력을 보여주는 단면이었습니다. 1952년에는 장택상을 국무총리로 임명했고 같은 해 그는 평화선, 이른바 이승만 라인을 선포하며 독도를 우리 영토로 굳건히 지켜냈습니다. 이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서 국제법적으로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천명하는 상징적인 조치였고 현재까지도 독도 수호의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1953년부터 1954년까지 백두진을 국무총리로 임명하며 전후 복구와 국가 재건에 힘썼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국토를 재건하고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953년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반공포로 석방이라는 과감한 결단을 내립니다. 이는 당시 정전 협상에서 북한과 중국 그리고 일부 유엔군조차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확고한 반공 의지와 대한민국 안보, 수호 의지를 전 세계에 천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결단은 훗날 한미상호방 위조약 체결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같은 해 체결된 한미상호방 위조약은 훗날 대한민국의 안보를 굳건히 지탱하는 핵심 축이 되어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승만 대통령의 외교적 통찰력과 결단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 1954년 변형태를 국무총리로 임명하며 전후 수습과 재건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경제는 점진적으로 회복되었고 사회는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장기 집권에 대한 비판과 독선적인 국정 운영은 점차 국민들의 마음을 떠나게 만들었고 정치적 반대 세력과의 갈등은 깊어졌습니다. 결국 1960년 3.15 부정선거를 계기로 촉발된 4.19 혁명의 거대한 물결 앞에서 그는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영원히 정든 조국을 떠나 하와이로 망명길에 오릅니다. 조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국 땅에서 쓸쓸하고 고독한 망명 생활을 이어가던 그는 1965년 90세의 나이로 하와이에서 파란만장했던 생을 마감합니다.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자 위대한 독립운동가, 교육자였던 이승만의 삶은 그렇게 역사 속에 깊은 흔적을 남기며 막을 내렸습니다. 이승만의 일생은 격동의 한국 근현대사와 궤를 같이 합니다. 그는 구한말 나라를 구하고자 했던 청년 지식인에서 시작하여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했으며 해방 후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기틀을 세운 건국 대통령이었습니다. 그의 공과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많고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지만 그의 삶 자체가 격동하는 한국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독립에 대한 불굴의 열망,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가득했던 한 인간의 삶은 그렇게 역사 속에 깊이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의 시작과 함께했던 인물로서 우리 역사의 중요한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으며 그의 발자취는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기까지의 과정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